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개성에 청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청화는 개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인 취화원에서 일했는데 그 미모가 경국지색으로 이름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청화는 누구보다도 남자를 업신여기고 있었지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취화헌이구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로 기방 중에서도 으뜸이요. 꿈결 같은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소? 화려한 장식부터 기녀들의 고운 자태까지 개성에 온 보람이 있소이다. 게다가 청화낭자가 여기에 있다니. 운이 좋으면 오늘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로구나. 개성 최고 기방 취화원에는 오늘도 하룻밤의 꿈을 꾸기 위해 몰려든 남정네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화도에서 온 호조자랑 최연감, 혹은 저 멀리 안동에서도 찾아온 예조정랑 박영감 등 인사들이 취화원을 찾았죠. 그런데 오늘 밤에는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원석이라는 젊은 청년 선비였는데 젊은 나이에 문과 급제를 한 신동이었죠. 게다가 지금은 홍문관 부수찬으로 임명되었고 관직은 사간원 사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귀빈이 왔는데 보통 기생이 접대를 할 수는 없겠지요. 간판 기녀인 청화가 장선비의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선비는 학식과 직책만 높은 쭉정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청화 같은 천하절색의 미녀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미남자였던 것입니다. 나으리, 우리 취화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실은 취화원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바로 그대 소문이 자자한 청화낭자를 보러 찾아온 것이지. 어머, 그럴 리가요. 내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오. 한양의 사대부들조차 죽기 전에 청화낭자의 그 고운 자태를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 하더이다. 나으리께서 거찬을 하십니다. 소녀는 그저 미천한 몸일 뿐이온데 나으리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미천하다니요?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청화낭자를 뵈니 그야말로 천하절색이로구려. 그대 앞에 있는 이 몸이 오히려 소인배 같아 부끄럽소. 청화는 평소에 남정네들의 이빠른 칭찬에 익숙했지만 어쩐지 장선비의 말에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기품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윽한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를 마주한 것 같았지요. 부끄럽사옵니다. 어머, 잔이 비었네요. 나으리와 대화하는 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소녀가 실수하였사옵니다. 여기 잔 받으시지요. 청화는 맑은 청주로 장선비의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장선비는 술을 마시기 전에 살짝 눈높이로 잔을 들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물에는 달이 떠서 그대의 자태 비추니 천하가 더욱 빛나누나. 맑은 바람에도 꽃향이 퍼지니 이곳에 있는 이 몸이 어찌 취하지 않을 수 있으랴. 장선비는 이렇게 시조를 읊으며 청화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선비의 아름다운 시조는 청화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하게 넘길 수가 없었지요. 청화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장선비의 눈빛에 홀린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하늘은 달이 뜨고 강물은 그림자 어리니 그대의 미소에 꽃 피어난 봄이 옵니다. 그윽한 향기가 바람결에 실려오니 이 마음도 함께 취해 날아가려 하옵니다. 청화의 답가에 장선비는 감탄하면서 술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내 사과하겠소. 어머, 갑자기 나으리께서 왜 사과하시나요? 내 사실 그대를 겉만 번지르르한 여인으로 넘겨짚고 있었다오. 하지만 이는 전부 내 오판이었소. 아니랍니다. 나으리에 비견하면 소녀는 그저 보잘것없는 기생이지요. 그런 말 마시오. 내 오늘 청화낭자와 만나보니 좁디 좁은 내 식견이 넓어지는 듯하오. 자, 그대에게도 내 한 잔 올리겠소. 청화는 장선비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남자들은 모두 짐승이고 다 똑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장선비는 그런 보통 남정네들과는 달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장선비를 떠내보냈지요. 허나 그날 이후로 장선비가 다시 또 청화를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이 청화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말이죠.
장선비는 청화를 만나기 위해 매일 같이 기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화원에서는 은연중에 장선비와 청화가 사귀는 것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녀들은 그런 청화를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으로 보며 수군거렸죠. 기녀들은 청화와 장선비가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청화는 들리지 않은 척하였지만 사실 모두 듣고 있었지요. 이에 청화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선비가 청화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환왕자, 내가 그대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청화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날이 되었구나 싶었죠. 청화는 자세를 고쳐 앉고 장선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장선비는 부끄러운 듯 주저하다가 청화의 두 손을 바락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큰일을 하나 맡고 있어. 허나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내 그대를 정식으로 맞이하고 싶소. 결혼 말이오. 그게 참말이옵니까, 나으리? 청화는 벅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지금까지 오직 청화의 외모에 홀린 남정네들이 숱하게 사랑을 속삭였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그저 너무나도 기쁩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진득하니 기다리겠사옵니다. 고맙소. 믿어주어서 고맙소, 청환왕자. 청화는 꿈에 그리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태생이 보잘것없어서 기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장선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장선비는 좀처럼 다시 홀리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선비도 바빠졌는지 하루 이틀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장선비가 청화를 다시 찾자 청화는 조금은 토라져서 입을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환왕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소.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연락이라고는 쥐뿔도 없었지만 소녀가 어찌 감히 위대한 우리 장사관 나으리에게 토라질 수 있겠어요? 미안하오.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내 안 그래도 그대에게 줄 선물이 있다오. 정말이에요? 청화는 금방 토라진 기분이 풀리며 화색을 보였습니다. 장선비는 미소 지으며 청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여기서 주기에는 좀 그렇구려. 그러니 우리 잠시 밤 산책을 나가지 않겠소? 좋아요. 청화는 장선비와 함께 개성의 늦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개성의 밤거리는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돌담길을 비추며 잔잔한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소리를 냈습니다. 헌데 어디선가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화는 아무 생각 없이 장선비의 팔에 살며시 기대었지요. 하지만 장선비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본 청화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왜 그러셔요, 나으리? 장선비는 청화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은 서늘한 눈빛을 빛내며 장선비와 청화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누구시오? 장원석 사관, 아주 여유롭게 계집질이나 하고 있구만. 우리가 분명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사내들이 가시 돋친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장선비는 짐작 가는 것이 있는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인가요, 나으리?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 뉘시길래 날 찾아온 거요. 저승사자라 생각해라. 맨 앞에 있는 검은 복면의 사내가 검을 빼들었습니다. 이를 보자 장선비는 재빠르게 청화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냅다 뛰어서 주랭랑을 쳐버렸지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 청화는 물론이요 검은 복면의 사내들도 황당해서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청화도 달아나는 장선비의 등을 멍하게 바라만 봤습니다. 듣던 대로 약삭 빠른 녀석이로다. 어떻게 할까요? 목격자는 모두 해치우라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보낸 살수들이었죠. 살수들은 모두 칼을 들고 청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내 여기서 본 것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겠소. 운이 없구려 낭자.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소. 살수들은 청화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날을 청화의 목덜미에 들이댔지요. 달빛에 시퍼렇게 번뜩이는 검날을 보자 청화는 다리가 풀려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많은 인생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청화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내 이놈들. 못들하는 게냐? 노도와 같은 고함 소리가 장선비가 달아난 골목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사내가 달을 등지고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차림새는 평범한 평민 같아 보였습니다. 허나 기골이 장대하였고 그 기세가 마치 장수를 연상시켰죠. 웬 놈이냐? 내가 먼저 물었다 이놈들아. 야밤에 아녀자를 겁박하며 흉기를 들이밀고 있다니. 못돼 처먹은 것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하구나. 사내가 야차상과 같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호통쳤습니다. 살수대장은 그런 사내를 향해 검끝을 겨누었습니다. 영 재촉하지 말고 가던 길 가거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살수 졸개 하나가 의기양양하게 검을 들고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살수대장이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사내는 살수가 검을 들고 달려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살수는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크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단숨에 목을 쳐서 몸과 분리할 생각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노비가 어찌 그의 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사내는 가볍게 몸을 숙이며 검격을 피하고 정권을 내질러 살수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히 명치에 꽂힌 정권은 살수의 백거죽을 꿰뚫을 듯이 깊이 박혔습니다. 검을 휘두른 살수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개거품을 부글부글 뱉으며 두 눈을 까뒤집었지요.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한꺼번에 쳐라. 이에 살수 대장은 저 사내가 심상치 않은 놈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일단 이 기생계집을 처치하기 전에 저 불청객을 쓰러뜨려야 한다 판단하였지요. 오냐, 기어코 오늘 피를 보자는 거구나. 살수들이 박차고 튀어나오자 사내는 주눅드는 기색도 없이 마찬가지로 돌진했습니다. 한밤중 개성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검을 든 살수들의 무시무시한 칼춤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비 사내는 단번에 다진 고기가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살수들의 칼날은 사내의 옷깃도 스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살수들은 사내의 주먹과 발길질에 맞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죠. 어떤 이는 갈빗대가 완전히 다 아작이 나서 혼절해버렸습니다. 어떤 녀석은 콧잔등이 박살나서 쌍코피를 질질 흘렸고 어떤 이는 아구창에 옥수수가 와르르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좁은 골목길에는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는 살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살수대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했지요. 후퇴하라. 어딜 도망가느냐. 모두 싸그리 붙잡아 관아에서 동창회를 시켜주마. 도망치려는 살수들에게 사내가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살수대장은 곧바로 품속에서 주먹만한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지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자욱히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골목길을 가득 채워서 천지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번잡스러운 놈들. 요란하게도 도망치는구나. 연기가 곧 거치자 주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수들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청화와 사내뿐이었죠. 괜찮으시오 청환왕자. 아님 밤에 홍두깨라고 별일이 다 있구려. 저를 아시나요? 댁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강산이요. 그 취화원의 술 배달하는 잡부 말이요. 청화는 유심히 강산이라는 사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만 추레한 차림새로 묵묵히 술통을 옮기는 한 노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만한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 없는 평범한 사내였지요.
그런데 그랬던 남자가 청화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청화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은 고마웠으나 장선비가 자기를 버리고 나 몰라라 도망간 것이 더더욱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게다가 자존심 때문인지 이런 노비에게 고맙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못된 놈. 청환왕자에게서 손 거두어라. 청화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장선비가 무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다닥 뛰어오더니 강산을 밀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에잇,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청환왕자. 내가 왔소. 무사한 거요? 뒤늦게 나타난 장선비는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강산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청화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의 은인에게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장선비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뭐요? 청환왕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 아니었소? 거참 감사는 못 할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구려. 강산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무사 하나가 강산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그러자 강산이 가볍게 무사의 손을 쳐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그따위로 건드리면 국물도 없네. 강산의 경고에 무사들은 매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강산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요. 장선비는 청화의 중재에 고개를 끄덕이며 강산을 흘겨봤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엽전 뭉치를 꺼냈습니다. 뭐 줬소? 이보게 얼마면 되겠나? 뭐요? 부끄러워 말고 어디 한번 말해보세. 열량이면 되겠나? 장선비는 거만한 태도로 열량을 강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열량이라니. 평민에게 열량이면 한 달은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허나 강산은 물끄러미 장선비가 내민 돈을 보더니 몸을 획 돌렸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이놈! 무례하구나? 누구 앞이라고 그따위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느냐? 참다 못한 무사 하나가 강산의 가슴팍을 밀치며 제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산이가 번개같이 손을 뻗어서 손바닥으로 무사의 목 울대를 쳤습니다. 너무 빨라서 무사는 반응도 못하였지요. 갑자기 숨이 턱 하고 막혀서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내 분명 말했네. 강산의 움직임에 잔뜩 쫄아붙은 무사들이 눈치를 슬슬 보며 길을 비켰습니다. 마치 파도가 갈라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장선비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나도 청환왕자가 무사한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구려. 자, 일어나시오. 청화의 말에 장선비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청화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사과했지요. 청화는 그런 장선비의 태도에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게다가 이후에 선물로 값비싼 옥비녀까지 주어서 오늘 밤 있었던 끔찍한 기억은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은 내 거듭 사과하오. 아무래도 중요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정적이 많아져서 말이오. 아니에요. 사내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응당 냉철해져야지요. 소녀는 벌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잊어버렸답니다. 게다가 나으리가 저를 구하러 다시 돌아와 주셨잖아요. 고맙구려. 역시 내가 찍은 여인답구려. 안 그래도 말인데 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시나요? 이번에 내가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과 중요한 회담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 그 자리에 청환왕자가 참석하여 그대의 미모와 재주를 선보여 주었으면 하오. 우리 조선의 예술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빼어난지 각인시켜 주었으면 하오. 아이, 물론이지요. 청화는 장선비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허나 청화는 곧 이 권유가 진정 어떤 의미였는지 당일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담 날이 밝았습니다. 회담은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 백운정이라는 고풍스러운 정자에서 진행됐죠. 청화는 아름답게 단장한 채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청화라 하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청화의 미모와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은 그런 청아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덕에 회담에서의 대화도 물 흐르듯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지요. 헌데 청아는 명나라 사신과 장선비의 대화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조선말이 아닌 명나라 말로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은밀한 대화 같았습니다. 다만 장선비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청아도 명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장선비는 명나라 사신과 내란이라는 단어가 섞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적절한 시기라든지 분명 반란을 공모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아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분명 자기가 착각하였다고 생각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회담이 끝나고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뒤풀이는 단연 취화원에서 하였지요. 춤과 노래, 술이 오갔고 사신들은 모두 얼큰하게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느새인가 장선비가 조심스레 청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아낭자, 오늘 밤 사신들이 무척이나 만족해하였소. 이제 밤도 늦었으니 침소로 안내해 주시오. 그대가 직접 가서 모셔드리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오.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청아는 명나라 사신들을 안내하며 미소를 머금었고 사신들은 술에 취한 듯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한 사신이 청아를 바락 붙잡더니 강제로 밀쳐서 침소에 눕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아는 순간 당황하여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사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손을 뻗어 청아를 붙잡았습니다. 청아는 기겁하며 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놔주세요. 청아는 사신을 밀어낸 뒤 급히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눈물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장선비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청아낭자? 왜 이렇게 급히 뛰쳐나왔소? 저 명나라 사신이 소녀를 덮쳤습니다. 나으리,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그러자 장선비가 일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문제란 말이오? 청아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선비의 무심한 태도는 마치 평범한 일이라는 듯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부탁을 잊었소? 잘 접대하라고 했지 않소? 그게 그대의 역할이오. 다시 돌아가서 극진히 모시도록 하시오. 지금 뭐라고요? 제 역할이요? 청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사랑했던 장선비가 자신을 그저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명나라 사신들의 하룻밤 놀이개로 말이죠. 장선비는 청아의 반응에 순간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다가와 청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청아낭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이 일만 잘 끝내면 우리 미래가 밝을 것이오. 그대와 나 혼례도 올릴 수 있을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기생의 신세에서 벗어나 평생을 호사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이오. 그걸 바라지 않소? 하오나 이렇게는 아니었사옵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그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오. 만약 이걸 거부하고 나간다면 그건 그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오.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일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땐 정말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장선비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청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청아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방의 주인마저 장선비에게 포섭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내란을 공모하고 있는 장선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하였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꼬리치며 꼬드겼던 수많은 남정네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이 청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청아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요. 청아는 공황에 빠져 취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배달하러 온 강산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요? 안색이 창백하구려. 청아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산은 침묵 속에 그녀의 말을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구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결국 남자 우습게 보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친 거 아니여. 거참 퍽이나 곤란하시겠구려. 해서 어쩌겠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꼴인데. 강산의 비아냥은 비수가 되어 청아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분명 맞았지요. 그 탓에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아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산은 팔짱을 낀 채 깊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꾸리시오. 한양의 낭자를 피신시켜줄 사람들을 꽤 알고 있으니. 한양은 아니대요. 장선비의 본거지가 한양인걸요? 걱정 마시오. 내가 이래 보여도 뒷배가 제법 든든한 편이니까. 대신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말해야 하오. 그대가 본 것 들은 것 무엇이든 말이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청아는 강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강산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는 안전해지면 해주시오. 강산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알 수 없는 든든함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청아는 강산의 말대로 짐을 최대한 가볍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장선비의 눈을 피해 밤중에 강산을 따라 나왔지요. 둘은 개성을 나와 한양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장선비가 보낸 살수들이 강산과 청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눈과 귀를 가리고 숨어 계시오. 그럴 때마다 강산은 커다란 박도 한 자루만 들고 나와 살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성마른 소리 그리고 섬뜩한 비명 소리가 지나가고 나면 잔뜩 지친 강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죠. 살수들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그럴수록 청아는 장선비가 명나라와 첩자들과 내란을 공모하였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강산은 이미 눈치를 챈 듯했지요. 살수들의 습격이 이어지고 강산의 상처도 늘어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조심하오시오, 청환왕자. 강산이 몸을 날려 청아에게 날아든 화살을 막았습니다. 활은 강산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 고통에 몸이 굳은 틈을 타 살수가 검을 휘둘러 강산의 가슴팍을 깊게 베었습니다. 고작 그걸로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허나 강산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검을 휘두른 살수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강산의 무예는 귀신 같았습니다. 도저히 잡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살수들을 쓰러뜨린 강산은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됐소. 이 틈에도 놈들이 쫓아올 거요. 한양까지 멀지 않았으니 계속 가야 하오. 강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까무룩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청아는 지쳐 기절한 강산을 부축해 가까운 나무 그늘 아래로 눕혔습니다. 강산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청아는 온몸으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을 억누르고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청아는 강산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강산의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강산이 흐릿한 눈을 뜨고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고맙다니요? 이리 수 없이 저를 살려주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런 못난 년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청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장선비는 사기꾼의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대했던 강산은 그저 정의감을 위해 청아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이 더욱 아릿해졌습니다.
강사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나 강사는 그냥 술을 배달하는 잡부가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검계 소속이오. 장선비의 비리와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자이지. 한양에 가면 우리 부대가 그대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요. 정말인가요? 그렇소. 허나 원래 계획에 그대를 구하는 건 없었소. 하지만 음모에 휘둘리는 그대를 보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소. 장선비 같은 자에게 계속 이용당하게 둘 수 없었소. 그랬군요. 그대가 없었으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었겠지요. 청화는 그리 말하면서 강사네에게 입맞춤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탓일까요? 애달픈 손길이 오갔고 서로가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청화는 텅 비어있던 안이 가득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둘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격렬하게 거사를 치렀습니다. 청화와 강사는 찰나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죠. 다행히 이후에 살수들의 습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선비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최후를 위해 마지막 힘을 모두 끌어모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산의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개성으로부터 먼 길을 떠났구나. 허나 그대들의 헛된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 길을 가로막는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선비가 앞장서고 그의 뒤에는 살수들과 명나라에서 온 자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못해도 수백 명은 되었습니다. 장선비가 작정하고 모든 인원을 끌고 나타난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기해라. 그러면 그 필요한 목숨만은 살려주마. 청환왕자 뒤로 물러나시오. 내가 맡겼소. 기어코 피를 보자는 것이로군. 좋다. 장선비가 손을 저었습니다. 살수들이 일제히 강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박도 한 자루와 장검 한 자루를 쥐고 살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강산의 움직임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살수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에 휩쓸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산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든 거침없이 베어넘겼습니다. 못들 하느냐? 적은 고작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미 수적으로 압도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산의 몸에는 점차 크고 작은 상처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산은 쓰러질 듯하면서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강산은 한 번 베이면 열의 목을 떨어뜨리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었습니다만 강산은 점차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청화는 지켜보며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죠. 이윽고 살수의 검이 강산의 몸을 꿰었습니다. 강산은 이를 악물고 검을 찌른 살수를 일도양단해버렸습니다. 몸에 검이 꿰인 상태에서도 강산은 여전히 악귀처럼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장선비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쳐라! 강산을 도와라! 그때 멀리서 군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강산의 증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검계의 동료들이 급히 몰려와 장선비의 살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장선비는 자신이 이끌던 무리들이 모두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장선비는 결국 살수들과 함께 사로잡혀 포박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화는 잠시 안도했으나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강산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강산의 숨은 이미 가늘어져 있었고 청화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강산.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강산은 힘겹게 눈을 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표정은 또 처음 보는 구려.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소. 허나 그대는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소. 청화는 눈물을 흘리며 강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고 마침내 눈이 천천히 감기며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청아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청아는 강산을 품에 안고 눈물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양은 바로 코앞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아는 큰 중요한 참고인으로 취급받아 보호받았고 장선비의 비리를 속속히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장선비는 명나라와 내통의 내란을 꾸민 혐의로 멸문당하였지요. 청아는 큰 상과 재물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아의 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허나 마음속에는 강산과 함께했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산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그 순간들이 청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매일 강산을 기리며 그리워했습니다. 청아는 받은 재물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청아는 더 이상 화려한 기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시골로 떠나 강산과 함께했던 기억을 안고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아는 매일 강산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원했던 대로 나는 이곳에서 홀로 오롯이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하오나 그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쓰라리게 아프네요. 청아는 강산과의 추억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위해 작지만 따뜻한 빛을 나누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청아는 마음을 다잡고 베풀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서부터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